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남 시민 모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왕이면은요 이렇게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딱 한 번씩만 눌러주면 아주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새로운 우리 패널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전 하남시 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프레스 더 경기의 이용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아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하남 시민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좋은 방송을 참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남에는 이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하남시의 정치 실종, 왜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가 21대 하남 총선이죠. 네. 이 총선 결과가 그때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었는지 네. 그 배경 설명을 이용호 기자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2020년도에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민주계열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남시 최정은 의원이 가반을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집권 여당의 힘도 있었고 그때 180석 바람도 있었고요. 예. 당시에 이제 최종인 의원이 50.77%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창근 국민의힘 33.24, 이현재 무소속 15.46. 예.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비례대표가 정당 투표인데요. 네, 정당 투표 비례대표. 예. 비례대표에서도 민주계열이 과반에 육박하는 49.41%로 하남의 시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래서 21대 총선은 민주계열의 승리로 보여지는데, 근데 다만 이제는 내년 총선은 이제 판 자체가 달라진 상황이에요. 정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도 집권 상반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파워가 유권자들한테 상당한 힘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과 같은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래서 하남시 민주당 더 적극적으로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난 결국은 21대 총선은 여러 가지 바람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민주진보의 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22대 이제 이 총선에 다가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표 이창근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자꾸 실종됐다고 하는데 정치가. 이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제 보수 시민분들 그리고 이제 당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변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 대부분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다. 그 짐을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 국민의 힘으로 의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짐이었습니까? 그 짐을 좀 내려놓으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이제 차원에서 이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창근 당협위원장 의견들이 두 개로 정확하게 갈리고 있어요. 그래도 정권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한 의견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원인 얘기를 하시는데 좌우간 안 된다. 자, 이런 식의 의견이,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의견이 갈려져 가지고 지지를 안 해주는 마당에 자, 지난 총선 때 아마 아실 거예요. 이창근 위원장 그리고 이현재 현 시장 두 분 출마하는 바람에 보수가 분열이 됐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이미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참 걱정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스스로 이제 자문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잘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실종됐다. 사돈 낱말이다. 그런 현수막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것은 민주당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하남의 민주당 하면은 최정윤 의원을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요. 야당 의원으로서 그 야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하남의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에 가장 큰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뭐 어떤 게 지금? 그 일단 뭐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민주당 당내에서도 비명계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 입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 공천에 대한 고민도 더 깊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그런 초선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러면 그러한 그 상황을 돌파하려면 여러 가지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자기가 이슈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여담이지만 그 나무위키라고 있습니다. 네,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데 그 보통 정치인들 그 뭐냐 프로필하고 쭉 그 의정 활동들 논란들 막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정윤 의원 거 검색해 보니까는 프로필 말고는 한 네 줄, 5줄밖에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의정 활동 부분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이죠.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뭐 이 보수권 그 비대위에서 무슨 성명서도 내고 그랬던데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 일단은 그 비대위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지난 그 지방 선거 때, 예. 그 당시 아마 공천 문제에서 시작된 이런 비대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창근 당협위원장의 그 반대하는 의견들인 거죠. 쉽게. 그러니까 하남시 내에 있는 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남시에서 보수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하나 이제 문제라고 보면 이 보수의 문제로 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창근 위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러니까 화합을 할 수 있는 보수층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보여줄 것인가가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권에서 양분화돼 있는 같은 그렇죠. 내에서 양분돼 있는 부분에서 이제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창근 위원장이 그 양분된 것을 얼마만큼 잘 원활하게 통솔해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뭐 그런 얘기로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예.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화합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그 역량이라고 할 때요. 지금 현재 총선도 아닌데 이미 벌써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겠군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자, 민주당 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예, 최정윤 의원님 그 일단 시도 의원들하고 같이 단둘이 단둘이 하면서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번에 수석대교 1인 시위 할 때도 기초의원들하고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석대교 1인 시위는 그 뒷북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 국회의원 임기 중에 결정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수석대교 재검토는 불가능할 거라는 거는 본인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행보를 보였다는 거는 아마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러네. 그 1인 시위라는 게 그러네요. 뭐 그렇죠. 국회의원이면 같이 한다든가 모르지만 또 그렇죠. 아니 혼자서 이렇게 피켓 1인 시위보다 국회의원이면 좀 중앙에서 큰 이슈를 몰고 좀 공중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재했다. 그리고 같이 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 의원들과도 협업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아쉽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실종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국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그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떤 이제 22대 총선을 하려고 하면은
뭐 나름대로 뭔가 어떤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글쎄 일단은 그 주변에서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어쨌든 나눠져 있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국민의힘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 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많이 들어봤죠. 지금 경제 그 상태, 정말로 그 침체기 어려운 그 소상공인들,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상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예. 자, 정치라고 하는 게 과연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민생과 관련된 직결되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과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없다 보니 결국은 과거 정권에서 세금을 이용한 그냥 쉽게요. 예. 퍼주기. 예. 이런 정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실질적인 그 발전할 수 있는 그 토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결과치가 결국 수많은 그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으로 지금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과연 보여주고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어쩌면 그 자조 섞인 비판 이런 걸로 국민의 짐 아니냐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깨쳐 나가야 되는데 예.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중앙정치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광역의회나 아니면 그 기초의회,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어떤 그 정책적인 그 내용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올바른 내용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지금 모습들 속에서 결국은 일반 현장에서는 국민들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그런 바램들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시민들, 그래서 실종 얘기는 시민들의 뭐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저 국회의원의 어떤 당협위원장이 됐던 앞으로 22대 뭐 대표로 나온다고 하는데 뭐 와닿는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저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그 이창근 그 당협위원장은 뭐 나름대로 뭐 준비하는 것이 좀 뭐 보이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 과거에 지난 총선 때 이제 보여줬던 모습들을 토대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총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이 되면 그 후보자들 이제 공약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단은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금 현재 여당으로서 차후에 다시 정권을 제대로 잡고 국회 의석을 제대로 잡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라면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뭔가 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요. 네. 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지난번에 그 후보자 비가 누굽니까? 자, 지난 총선 때 그 후보자로 보이진 않을 건데요. 그 후보자로 나왔던 분의 이제 인터뷰 공개해 주시죠. 네? 그 이제 공약 비후보자는 내용이에요. 누구예요? 공개하기 이게 아마 어렵습니까? 제가 뭐 개인적인 부분까지 좀 거론하기 좀 그렇고요. 네.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누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비판을 많이 해왔어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간의 하남시에서는 그 정치인들이 희망 고문만 난무했다. 희망 고문만 시민들에게 안겨준 이런 모습들이 정말 개탄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은 더 열심히 해서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인 거예요. 예, 말은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분야의 희망 고문만 난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문화산업이 넘쳐나는 교육도시 하남,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기업도시, 풍성한 여가와 레저 공간으로 만들겠다. 서울과 전국 또 해외에서 찾아오는 강남 특별도시 하남, 의료 관광 문화도시 하남으로 탈바꿈하겠다. 자,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겪어온 바에 의하면, 자, 희망 고문이 난무하는 실정에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한 가지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다가가고 어필할 수 있는, 정말 시민의 어떤 민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내년에 22년 총선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양당 간에 이렇게 한당 모으려도 중심을 못 잡고 표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시민들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우리가 하나씩 이제 정치가 실종된 거 아닌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노력을 많이 해서 하남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타성에 젖은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이나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는 유권자들한테 올바른 판단을 받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